지금부터 저는 마이 애니메 리스트와 외국 애니 유튜버들이 꼽은 최악의 애니 9개를 볼 겁니다. 이 애니들은 평점과 순위가 굉장히 좋지 않은 애니들이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뭔가를 볼 때 재미가 없으면 연달아 보는 건 고역인데요. 과연 이 애니들은 왜 이런 평점을 받았을지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974위를 기록한 평점 3.54인 스펙트럴 포스입니다. 판타지 만화에서 나오는 인간, 마계, 요정 이렇게 해서 분할 통치로 힘의 균형을 이루다가 하나가 깨지면서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스토리인데요. 여기에서 주인공은 하프라서 차별과 역차별을 끼는 그런 이야기죠. 역시나 캐릭터들은 이때 감성이 있으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이 애니의 문제가 배경과 이펙터를 죄다 3D로 떡칠해버렸습니다. 캐릭터를 3D로 안 했으니까 다행인 거 아님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장면을 보고서는 그런 말이 나오면 실례일 정도다. 카메라 회전이나 동선도 이상하고 게임 배경에다가 그냥 2D 캐릭터들을 밀어넣은 수준. 그리고 빛과 그림자마저 제대로 처리를 안 해서 괴리감을 느낄 만한 작품이었다. 퍼건이 방영되고 있던 79년 4월부터 80년 1월 말까지는 일본의 TV에선 1년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죠. 그곳에서 샤와 아무로는 라이벌 구도로서 싸우고 있었지만 동시대인 79년 8월 한국의 TV에서는 샤아의 마스크를 쓴 아무로가 우주의 흑기사로서 대화합을 이루고 외계인들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일단 우주 흑기사는 이념 대립 같은 건 없고 간단하게 우주여행을 갔다가 외계인을 만나서 사건이 발생하는 매우 간단 명료한 애니인데 건담은 나름 리얼 로봇으로서 말 그대로 인간을 대체해서 싸우는 병기지만 전쟁의 잔혹함을 표현하는 교훈이나 미노프스키 입자 같은 말도 안 되는 물리학 등 나름 있을 법한 것들로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재미난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우주 흑기사는 퍼건을 카피한 걸 뛰어넘은 애니입니다. 나중에는 그 누구도 우주복을 입지 않은 게 지은이은 벙찜. 그리고 여주 남주 둘이 연습 모드에서 칼질하는데 둘 다 가면 벗기기 전에는 샤아와 키시리아의 지원군이었다가 벗고 나서는 아무로와 세일러의 모습으로 변하는 지온을 악으로 연합을 선으로 판단한 게 딱 티가 났다. 또 나오는 도젤은 피부색을 좀비처럼 초록색으로 바꿨는데 나름 그래도 원작에선 머리가 좀 부족해 보이긴 해도 가족과 부하들을 생각하는 따뜻한 가장이자 장군이었지만 여기선 채찍 들면서 사람 때리는 지능이 저하된 캐릭터가 되었다. 우주세기 건담을 본 사람들이 이걸 보면 리얼 로봇에서 리얼을 전부 떼버렸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애니인데 평점이 3.49지만 만약 장르에 코미디를 넣었다면 4점까지 줄 의향도 있었습니다. 다음 작품은 가볍게 즐길 수 있을 만한 4분짜리 애니메인데 사실 이제 겨우 3번째 애니지만 벌써 고비가 왔었어요. 왜냐? 너무 재미없어서요. 이게 관심 없는 걸 연달아 보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싫어하는 것들을 전부 구성했다 보니 진짜 보는 내내 힘들었다. 유명한 뱀파이어인 홈즈가 동료와 함께 풀어나가는 딱 봐도 추리극이잖아요. 이렇게 일단 어그로 하나는 잘 끌었어요. 근데 추리물인데
추리는 안 하다가 끝나는 게 이 애니메이션이다. 사실 처음 오프닝에서는 BPM이 무려 82까지 뛰었거든요. 꽤나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다는 소리죠. 하지만 뭐 여러가지 일만 일어나고 해결되는 건 없다. 걷는 꼬라지나 그 전형적인 일본식 개그까지. 대략 한 45분짜리 한 편으로 구성된 애니인데 고양이로 변신하는 주 주인공이 악귀들을 주시하다가 퇴치하는 흔하디 흔한 퇴마물인데요. 앞에 봤던 작품들이 너무 쓰레기라서 그런지 상대적으로 이 작품이 왜 14,977위에 랭크되었는지 이해가 갈 수 없는 작품이었어요. 근데 스크립트를 쓰면서 다시 보니까 그게 있네. 이 당시 1990년대 초는 괴물들이 등장하더라도 촉수가 극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게 정배인데 이 애니에서도 역겨운 촉수가 매우 많이 나옵니다. 이게 살짝 성적인 묘사로 표현돼서인지 보면서 도마 위에 올려서 전부 잘라내고 싶은 심정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평점을 깎은 요인이 아니었고 제일 큰 문제가 좀처럼 문제에 대한 해결이 안 되는 대화들만 계속 반복되니까 최후반부와 중간마다 간간히 싸우는 것 말고는 어딘가 저도 모르게 답답한 느낌을 가지게 돼요. 결론적으로 두 주인공의 힘보다는 무언가 다른 감정, 뭐 사랑을 표하는 그런 게 더 대단하다. 그래서 주인공들이 오히려 겉절이가 돼버리는 그러한 애니였다. 평점은 3.28이나 오프닝을 보면서 이런 예술작품 같이 뽑힌 게 왜 3.28밖에 안 되는 걸까? 를 아주 잠깐 느낀 애니. 일단 스토리 하나는 되게 참신했어요. 학대와 사랑 사이에서 외줄 타는 걸 새로운 시선으로 다루는 게 굉장히 신박했거든요. 근데 곰곰이 보면서 왜 이딴 점수를 받았을까 정리해보니까 문제가 이 학대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너무 힙스터픽인 재생 능력? 솔직히 이건 상관없어. 애니에선 심각한 사안이나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법을 공포와 스릴러로서 표현했지만 주제의식과 전혀 어울리지 않은 기괴함이 크나큰 감점 요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에피소드마다 5분짜리로 구성된 초단편 애니인데 대략 장르는 백합, 스포츠, 근성? 뭐 이런 걸 다 죄다 넣었어요. 미래지향적인 스포츠 대회를 보여줘서 캐릭터, 대립관계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본 듯해서 일단 봐줄만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한 뱀파이어 홈즈보다 더 정지된 샷을 쓰고는 움직임을 옆에서 설명하는 이게 애니를 만든 건지 아니면 정지된 큰 일러스트에 화면만 상하좌우로 움직이게 하는 옛날 미연실을 보여주는 건지 지은 니은 헷갈리긴 해요. 더군다나 캐릭터들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중간마다 누가 말하는지 구분은 하고 싶어서 동그랗게 사파를 집어넣는데 여기에 그냥 옆에다가 스테이터스 창이나 채팅창 넣으면 게임 하나 뚝딱일 정도로 그 정도로 애니 같지 않은 애니다. 개인적으로 9개 작품 가운데서 소각장에 쳐 넣어버리고 싶은 그런 애니였습니다. 러닝타임은 무려 1시간 40분이라는 뭐 우연치 않게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진짜 이거 보면서 느낀 건 90년대 해적들은 저기 어디 뭐 그 어디냐 올 블루인지 웨스트 이스트 블루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에 죄다 있었다. 캐릭터들은 일본에서 나온 듯한 인물들이 나온다. 애니마다 각 나라의 개그 코드들이 존재하잖아요. 이 애니의 초반부나 중간마다 치고 들어오는 대사들을 잘 보면 당시의 한국식 개그 코드가 나오는데 진짜 불면증이 있는 사람이 이거 보면 그대로 치료되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망작의 특징 중 하나, 주제의식이 없다. 만약 주제의식을 안 넣을 거면 팝콘 무비처럼 간단하게 보고 즐기는 그런 걸 지향해야 하는데 캐릭터들만 카피했으니 이것저것 따로 노는 기분이 들었어요.
게다가 어느 정도 반전 요소 같은 것들도 나름 집어넣은 것 같은데 그게 처음부터 전부 드러나다 보니 긴장감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악당마저 카피하는 게 귀찮았는지 1시간 40여 분 동안 나오는 적이 단 4명이다. 그니까 메인 보스로 나온 애랑 싸울 때를 조조 1부로 비유하자면 1화하고 2화는 행복한 소년 시절만 나오는 거고, 3화쯤에 둘이 처음 만나서 치고받고, 그리고 다음 4화쯤에 갑자기 청년이 되고 나서 제대로 싸웠으며, 마지막으로 6화쯤에 흡혈귀가 되어 진짜 힘을 보여주는 격이다. 다시 말해 전개 속도가 쓸데없이 매우 느려서 40분 만에 볼 거를 1시간 40분으로 길게 늘린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또 마지막 5분 동안 전부 번 돈 1억을 고아원에 기부하면서 끝나는데, 나름 주인공의 목적의식이 돈이 아닌 다른 것에 있다는 걸로 교훈을 주려 했지만 처음부터 이러한 낌새는 나오지 않았기에 꽤나 불친절했죠. 무엇보다도 포스터는 뭔가 손오공의 초사연 일처럼 해놨는데 정작 이 모습은 작중에서 단 한 번도 안 나온다. 그리고 이거는 리뷰가 가관이었는데요. 마라톤을 뛴 것처럼 녹초가 되었다. 이 애니는 내가 본 북한 애니메이션 중 최고. 그리고 차라리 드래곤볼 에볼루션을 볼 걸 그랬다는 리뷰가 있었습니다. 이 애니의 줄거리는 개간단합니다. 화성 탐사대 귀환 후 외계 생명체가 습격해서 미소녀들이 막아내는 뭐 그런 애니예요. 첫 부분에 외계인이 쏜 빔 같은 거에 머리가 팍 하고 날아가는데 진짜 잔인하진 않고 그냥 게임에 있는 이펙트 같았다. 그리고 뭐 AAST라고 해서 무슨 외계 저항 군대? 그런 걸 만들었는데 폼이란 폼은 다 잡았지만 실력 하나 보여주지 않고 끝날 때까지 깨악깨악 응원 다닐 뿐 도움은 1도 안 됐다. 처음엔 서로 죽이다가 마지막에 급격하게 선회하면서 말을 하려는 이렇게 주체와 주제가 없는 애니는 처음 봤다. 3만 명이 준 평점은 무려 1.89라는 최악의 애니메이션인데, 의외로 오프닝은 그때 감성에 맞게 제작돼서 그런지 풀스트 게임 원작으로 그냥 이 정도면 뭐 무난한 그런 오프닝이었어요. 제가 평소에 쉴 때 BPM이 56에서 58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오프닝에서 65면 나름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애니메이션의 줄거리는 대강 이러합니다. 미래 도쿄의 외계 오징어가 침공해서 훈련받은 미소녀들이 막아내는 게 전부인데, 근데 문제는 이 남주가 걷는 것부터 느낌이 왔죠. 한 2, 3분 지나고 나니 로봇을 타고 연습하는 게 나오는데, 이 애니에서 나온 이 어설픈 3D가 여태까지 제가 봤던 모든 애니들보다 제일 최악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중에 쓸데없는 회상하면서 은근슬쩍 성적인 장면들도 나오는데, 이걸 대체 왜 넣었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죠. 그나마 외계 오징어가 신기해서 BPM이 살짝 올라갔지만 결국 주조연들이 오징어와 싸운다기보단 소리 지르고 회상하다가 갑자기 이기면서 끝납니다. 이후 1년 뒤에 외계 오징어가 더 많이 등장했다며 애니가 막을 내리죠. 2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제대로 해결된 거 하나 없이 갑작스럽게 끝나버린 게 지읒 같은 망작이었다. 아무튼 망작이라고 분류하는 건 이유가 존재한다.